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윤미령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사실로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에요. 명단에도 올릴 수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아내예요. 아이도 있어요. 뱃속에. 증명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신고도 안 한 관계를 어떻게 인정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중이에요. 확실히 해야죠. 침대 위에 도윤 씨가 누워 있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채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미령은 고개를 돌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죠. 문이 쿵 닫혔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도윤 씨가 남긴 17초 음성이 모든 걸 뒤집을 거라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율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나고 자랐어요. 25살 때부터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일했죠.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습관이 됐어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거요. 나중에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윤 씨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보험 상담 때문이었죠. 그는 차분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물어봤고 저는 성실하게 답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연애로, 동거로, 그리고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고는 못했어요. 그의 집안이 문제였죠. 재벌가 3세, 그룹 전략실 팀장. 저는 그냥 고졸 상담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도윤 씨가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부산 H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하얀 천장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목을 조였죠. 침대 위에 도윤 씨가 누워 있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쉿 후, 쉿 후. 침대 맞은편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윤미령, 검은색 샤넬 슈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였어요. 눈물은 없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든 자세.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보고하듯 또박또박 말했죠. 사적인 감정은 장례 끝나고 처리합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아내입니다. 신고만 못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배를 감싸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손길조차 밀어냈죠.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이 아닙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린 맛이 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도윤 씨의 클라우드 계정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늘 통화를 백업해뒀거든요. 회사 일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상 폴더가 비어 있었어요. 사고 당일 밤 도윤 씨는 분명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저는 기억했어요. 발코니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하던 모습을요. 내가 서류 바꿔놨어. 그 말만 들렸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일이 삭제된 시각은 사고 직후였어요. 새벽 2시 47분. 저는 그때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도윤 씨 곁에 있었죠. 그럼 누가 지웠을까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복도 끝에서 윤미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상가 명단에서 빼세요. 법적 가족만 올리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부산 시내 대형 장례식장 특실이었어요. 검은 리본이 걸린 입구, 하얀 국화가 가득한 분향소.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들어왔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룹 임원들, 협력사 대표들, 정치인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상주 자리는 윤미령이 차지했습니다. 검은 한복 차림으로 저를 받았죠.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문객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상가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집안 변호인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수 변호사였죠. 50대 중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그는 명함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봉투를 건넸죠. 박서율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죠.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속권 부인 통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태아 역시 출생 전까지는 권리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새 프린터로 뽑은 듯 했죠. 그날 밤 윤미령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시간이었어요. 저는 도윤 씨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 치마가 바닥을 스쳤어요. 스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돈으로 합시다. 조용히. 그녀는 수첩을 꺼냈어요. 만년필로 숫자를 적더니 제게 보여줬죠. 5억. 출산 비용, 양육비, 당분간 생활비까지 포함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신탁 설정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하지 마세요. SNS도 언론도 지인들에게도. 조용히 사세요.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어요. 5억.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합의서를 내미는 걸까요? 돈보다 진실이 먼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그날 밤 무슨 통화를 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 파일이 삭제됐는지도요. 윤미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중요해요. 저한테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그녀는 수첩을 덮었어요.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가 또각 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는 일어났어요. 한복 치마를 털고 밖으로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도윤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해운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도윤 씨와 함께 살던 집이었죠. 작은 부엌, 낡은 소파, 그가 앉아 일하던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보험 증권 파일이 있었죠. 저는 보험 상담사였습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해뒀어요. 도윤 씨는 3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고액종신보험. 수익자는 모두 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됐더군요.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 윤미령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빌딩이었어요. 고객센터가 아니라 법무팀이었죠. 옛 동료에게 부탁해서 내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도윤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필체가 달랐죠. 저는 그의 글씨를 알았어요. 또박또박 각진 글씨체였거든요. 이건 위조였습니다. 이거 언제 접수됐어요? 새벽 4시 22분이요. 온라인 신청이었어요. 동료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IP 주소가 찍혀 있었죠. 병원이었어요. H병원 VIP 병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응급실 대기실에 있었어요. 도윤 씨는 중환자실에 있었고요. 그럼 누가 신청한 걸까요? 저는 곧바로 윤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봤더군요.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왜 내 남편 전화를 당신이 받았죠? 왜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서율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 뭐라고요? 도윤이는 그룹을 이어받을 애였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잖아. 신분도 안 맞는 여자가 임신까지 해가지고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내 같은 애가 며느리라고 소문나면 주가가 흔들려. 거래처가 등 돌려.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린 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거예요? 도윤 씨 음성 파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죠.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도윤 씨도 없고 가족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명해졌죠. 이건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밝혀낼 거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클라우드 삭제 기록이 떠올랐죠. 17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49제 준비 때문이었어요. 빈손은 아직 남아 있었죠. 하얀 국화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가 명단에서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도윤 씨 아내 박서율. 그 자리가 비어 있었죠. 아예 지워진 거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옛 직장 동료였어요. 서율아, 너 온라인에 이상한 글 떴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글? 그룹 계열 커뮤니티에. 너 얘기 같은데 사실은 사기꾼이라고. 금전 요구했다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집에 도착해서 확인했습니다. 글은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죠. 제 이름, 나이, 출신, 직장,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돈 노린 거였네. 재벌가 노리고 임신한 거 아니야?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묻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윤미령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중. 변호사 통해 연락드림. 가슴이 무너졌어요. 친자 확인이요? 제 아이가 도윤 씨 아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야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 혼자 키운다면서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상속 얘기를 꺼내요? 도윤 씨 아이니까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증명해요. 법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를 감싸 안았죠.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윤미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어요. 해운대 고급 주택가였죠. 대리석 계단, 정원수, 경비원이 있는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 문이 열렸어요. 윤미령이 서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왜 왔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웠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글자부터 지워버렸죠. 명단에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기억에서. 지금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날 밤 전화해서요. 내가 서류 바꿔놨어. 엄마가 알면 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찾아낼 거예요. 17초짜리 음성이든 삭제된 기록이든.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쿵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죠. 나경 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언제든지. 내일 만나자. 빗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죠. 이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최나경 언니를 만난 건 해운대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나경 언니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달콤하고 쓴 냄새였죠. 서유라, 일단 이것부터 봐. 언니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었어요. VIP 병실 3층 보안 시스템 로그였죠. 사고 당일 새벽 2시 43분. 한 사람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방문자 이정민 윤미령 비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도윤 씨 휴대폰을 가져갔을 거야. 그리고 4분 뒤에 클라우드 파일이 삭제됐어. 나경 언니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CCTV였어요. 흑백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투명 지퍼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휴대폰이 보였죠. 이 사람이야. 이정민. 도윤 씨 휴대폰 들고 나가는 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 씨가 쓰던 임시 계정을 뒤졌습니다. 클라우드 복원 폴더였어요. 삭제된 파일도 30일간 남아있거든요. 저는 하나씩 확인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응급녹음 2024-11-17-23-41 M4 파일은 손상돼 있었어요. 재생되지 않았죠. 하지만 썸네일 파형이 보였습니다. 17초
정확히 17초짜리 음성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삭제된 음성. 도윤 씨가 남긴 마지막 말.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전날 밤이었어요. 도윤 씨와 저는 발코니에 서 있었죠.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서유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끝나면 정식으로 가자. 혼인신고. 끝나면이요? 응. 정리할 게 좀 있어. 회사 일이야. 그거 끝나면 우리 셋이서 살자. 너, 나, 애기. 그는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죠. 약속해. 네, 약속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발코니로 나갔어요.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서류 바꿔놨어. 엄마가 알면 끝이야. 그 말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사고를 당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뭘 바꿔놨던 거예요? 무슨 서류였어요? 왜 숨겨야 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면 속 파형을 응시했죠. 17초.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복원할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진실을, 우리의 미래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빛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윤미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경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금 가요. 녹음 준비했어요. 해운대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 현관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미령이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친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미령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음성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남긴 17초. 복원했어요. 우리 쪽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윤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죠. 도윤이가 지분 신탁을 바꿨더라고요. 내 아이 앞으로. 뭐라고요? 태아 신탁이에요. 출생 전 자녀에게 미리 설정해 둔 거죠. 법적으로 유효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룹 지분 18%가 넘어가요. 법적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윤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져요. 지분 구조가 흔들리면 경영권 분쟁이 시작돼요. 협력사가 등 돌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윤 씨가 남긴 선물이었죠. 우리 아이를 위한. 윤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억 드릴게요. 아이 이름으로 해외 계좌 만들어서 넣어드려요. 평생 쓰고도 남아요. 대신요? 신탁 포기 각서에 서명해줘요.
그리고 조용히 사세요. 우리 집안과 관계 끊고 그녀는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회사와 체면을 살리려면 내가 나와 아이를 지워야 해요. 저는 그 만년필을 바라봤어요.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거워 보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뭐라고요? 도윤 씨가 남긴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제가 지울 수 없어요. 윤미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생각 좀 해봐요. 20억이에요.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잖아요. 돈으로 지우는 사람은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이름으로 무너져요. 침묵이 흘렀어요. 윤미령은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또각 소리가 났죠. 후회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도윤 씨 곁을 더 지켜주지 못한 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야, 내 아빠가 남긴 선물이야. 우리는 지워지지 않을 거야. 휴대폰을 꺼내 나경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확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가 이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판이 뒤집혔어요. 이제 주도권은 제 손에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경 언니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소개해 줬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컴퓨터 화면이 여러 대 켜져 있었고 케이블 냄새가 났습니다. 전문가는 손상된 파일을 복원했어요. 이틀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초. 스피커에서 도윤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서류 손대지 마. 이건 내 아이야. 내가 지킬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했어요. 신탁 설정 끝났어. 서율이랑 애기 몫으로. 엄마가 건드릴 수 없게 했어. 숨소리가 거칠었죠.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양보 못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군요. 일주일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프레스센터였어요. 작은 회견실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밝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따각따각 울렸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나경 언니가 옆에 있었어요. 마이크를 켰습니다. 삐 소리가 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고 한도윤 씨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유복자의 어머니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오늘 공개하는 건 3가지입니다. 나경 언니가 자료를 나눠줬어요. 첫째, 도윤 씨가 사망 전날 남긴 17초 음성 녹음입니다. 복구된 원본이에요. 스피커로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서류 손대지 마.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펜소리가 바삐 움직였죠. 둘째, 병원 VIP실 출입 기록과 CCTV입니다. 사고 직후 윤미령 이사의 비서가 도윤 씨 휴대폰을 가져간 정황이 담겨 있어요. 화면에 흑백 영상이 떴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복도를 걷는 모습이었죠. 셋째,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입니다. 위조된 서명이 확인됐어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유족과 합의는 했습니까? 윤 이사 측 입장은 들었나요? 상속 관련 소송 계획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합의는 없었어요. 대신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아이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게 진실을 남기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렌즈가 반짝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검찰이 윤미령을 소환했어요.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혐의였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경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유라, 법원에서 잠정 결정 났어. 태아 신탁 유효 인정이야. 정말요? 응. 내 아이가 법정 상속자로 보호받게 됐어. 출생과 동시에 지분 승계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이었어요. 한 달 뒤 윤미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해운대 원룸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미령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핏기가 없었죠.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신탁 설정까지 해놓을 줄은. 저는 침묵했어요. 저는 그냥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요. 집안 체면을 지키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우면서요? 살아있는 사람을 명단에서 삭제하면서요? 윤미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용서는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은 아니에요. 진실은 남기고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아이는 도윤 씨 성을 물려받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네 집안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윤미령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코트깃을 세우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쿵,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우리 이겼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도윤 씨 사진을 봤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이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해운대 바다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도현, 도윤 씨의 성을 물려받은 아들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였죠. 작고 따뜻했습니다. 전 냄새가 났어요. 그날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부산 시민회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기자들, 시민단체, 유가족들. 나경 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기는 언니가 안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율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어요. 오늘 설립을 알리는 건 한도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기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도윤 씨가 남긴 유산으로 만들었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에요. 화면에 로고가 떴습니다. 도윤 씨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삭제할 수 없는 이름으로 지워지지 않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괜찮았어요. 같은 날 오후 뉴스가 떴습니다. 윤미령이 이사회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그리고 공개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미움도 기쁨도 그냥 끝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병원 맞은편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H병원이 보이는 창가 자리였어요. VIP 병실이 있는 건물이었죠. 아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났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죠.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아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아빠가 내 이름을 먼저 지켰단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지켜줬어. 신탁도 설정하고 음성도 남기고. 아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들보들했어요. 그래서 우린 오늘도 당당해. 지워지지 않았거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하얀 꽃잎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저는 아기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봄 냄새가 났죠. 아기가 웃었습니다.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 쪽으로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출렁이는 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복구된 17초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파형 이미지가 보였죠. 울퉁불퉁한 선들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문구를 적었죠. 삭제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고 환한 빛이었죠. 아기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요.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